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강변의 법률사무소.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개헌안을 전자결재했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어제 오후 4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안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국회가 5월 24일 이전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놓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통령발 개헌 정국,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부의 개헌안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강성민 변호사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개헌안에 담긴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 개헌안 집중 분석 2탄으로 진행을 해보죠. 먼저 이번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인데요. 예. 사실 현행 헌법에는 이 수도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 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될 뻔했는데요. 예.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면서 수도 이전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서울이 수도라는 점에 대해서 명문의 헌법 규정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법률로는 수도를 이전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 수도 이전이 무산이 되었고 이 행정부처만을 옮겨서 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 헌법이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리 헌법은 총 130조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헌법의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전에 기재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소위 불문헌법, 관습헌법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점이 국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식을 해오고 있고 이런 국민들의 수행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서 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성립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헌법 개정안을 통해서 수도가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즉 개헌안에 따르면 이제 수도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이 수도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 국민들에겐 좀 낯설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예. 이 헌법의 수도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예. 작년 7월에는 찬성이 49.9%, 반대가 44.8%로 찬성이 약간 더 우세를 했는데요. 예. 그 후에 작년 12월 조사 때에는 찬성이 37.4%, 그리고 반대가 52.7%로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예.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이 수도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개정안에 담긴 수도 조항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 지난해 대선 후보 때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도 있고, 네. 이 당 대표 취임 후에도 이 당 내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그리고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도 여야 할 것 없이 이 충청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는 세종시의 행정 수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엇박자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부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개헌안에 또 지방 분권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기자망원경에서 좀 상세하게 짚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이 지방
분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이 개헌안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내용의 이런 지방 분권 국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조직 구성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세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자치 재정권도 크게 넓혔습니다. 네,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이런 개념들 정리를 좀 해보면 지방 정부의 권한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먼저 자치 입법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핵심이 이 자치 행정, 자치 입법, 자치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중에 말씀하신 이 자치 입법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 어떤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국가의 법령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발전이 어렵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제주도에서 이 4월 3일을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로 해서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런 조례안이 제주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 12월에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한번 제동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이런 개별 법령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그런 지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가 임의로 이렇게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일단 위 조례안을 지방 공휴일로 공포를 하긴 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 현행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이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정부 개헌안에 따르면 법률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에 맞는 보다 폭넓은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지방 분권의 핵심이 자치 행정, 자치 입법, 자치 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굳이 하나를 더 중요한 것을 꼽자면 바로 자치 재정입니다. 이 자치 재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지방 분권이 제대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예. 이 자치 재정, 즉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재정 확보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정부 개헌안에 보면은 이 자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 정부가 부담을 하고 네.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정부 위임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맡긴 국가나 다른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을 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 정부가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자, 이게 지방 분권으로 가는 중요한 대목이고 또 재정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 지방정부의 재정이 특별히 악화될 수도 있고요. 또 지역 간의 재정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도 좀 말씀하신 그런 지적도 의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개헌안에 또 같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내용이 이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적정한 재정 조정을 시행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예. 이런 지방 정부 간의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도 헌법에 직접 마련을 해두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또 주민들의 권리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새로운 내용이 개헌안에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지방 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이 주민이 지방 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민들이 직접 지방 정부의 이런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 발언권이라든지 주민 투표권, 주민 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권리들은 그동안은 이 법률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헌법상 권리로 좀 더 격상을 시켜서 그리고 명시를 해서
지방 정부의 주인이 주민이다라는 것을 헌법적으로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그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함께 이 지방자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도 지방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 정부에 반드시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신설을 했습니다. 예, 강변의 법률사무소 강성민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